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8강의를 한다는 거는 왜 8강을 한다 그랬죠? 배터리가 8강이야. 배터리가 어떨 때는 8강 하다가 끊어질 때도 있었어요. 배터리님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요. 흑이야 내 몸뚱아리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8강으로 정해진 것 뿐이지, 사실은 6강만 하면 딱 좋겠구만은. 에휴,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경어에 관한 여러 미흡한 연구들이 문중을 초월하여 범불교적인 관점에서 시급히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거는 경어의 생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생과 출가에 관한 부분 중 특히 의견이 분분한 경어의 출생지와 출생연도 부분을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출가도 그냥 방아람 스님이 57년생이라고 해놓는 바람에 그냥 출렁이에요. 출렁다리. 아이, 또 추워. 근데 좀 춥다, 너무. 방바닥은 뜨뜻한지 모르지만 방바닥에 앉아서 할 수도 없고, 추워 죽겠네. 추워. 이거 어떡하냐? 해결을. 날마를 팍팍 들어. 목차 들어가는 말. 이 경어의 출생 자동리, 경어 출생지 1 자동리, 2 우동리, 3 자동리, 4 자만동. 아까 다 나왔었죠. 경어의 출생 연도는 1849년생. 1. 서룡화상 행장. 서룡화상 행장. 2번 하남 전별시, 하남 이별시. 3. 일생패궐. 여기에서 근거를 찾아서 진행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번은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경어선사는 여기 1846년에서 1912년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원래는 49년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써 있어. 다가 아니고 한 반 이상이. 그래서 이걸 연구해 보려고 했던 거. 그는 누구인가? 경어선사는 누구일까요? 경어의 생애는 대선사로서 결코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한마디로 화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쓸쓸하고 초라하게만 생이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왜 쓸쓸하고 초라했죠? 몰랐으니까. 참 답답함이 많았어요. 왜라는 의문점이 계속 드는 게 이 전봉준이 안 나타나니까. 이건 1912년에 아니 2012년에 제가 쓴 거고, 전봉준은 그 5년이 지난 후에 전봉준이 드러나면서 다시 논문을 쓰게 되죠. 또 대선사임에도 불과해서는 그 흔한 주지살이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선사는 주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대박이요? 대박이죠. 삼수갑산으로 떠나는 순간에도 그는 누더기 한 볼과 지팡이 하나, 그리고 남학신 한 컬레로 벗을 삼았다가 까발했죠. 생애의 마지막까지 경어는 속진에 살았는데 들대로 속진에 묻혀 있었어요? 아니죠. 속진에 묻혀 있었는데 어떻게 열방성을 쓰고 그걸 갑니까? 집 한 칸 가진 바가 없어요. 새빵 살다가 끝났어. 갑산군 웅이방 도화동 글방에서. 근데 말은 글방인데 글방 하나가 낮에는 글방이요 밤에는 집방이죠. 두 가지로 다 써먹었어. 그야말로 철저하게 집도 절도 없는 무소유의 삶은 그가 경어였던 것이다. 왜? 경어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어쩌면 뭐 경어선사는 사실은 전봉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살다 가셨을 거예요. 경어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선의 역사를 새로 쓴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렇죠. 선의 역사를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서산 효정으로부터 260년간 이 단절된 한국 선불교의 병맥을 맥을 다시 잇는, 그래서 한국 불교를 선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쓰는 그러한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경화선사는 말할 수 있어요. 위대한 분이지 뭘. 그나마라도 우리가 이 삭막하고 이 각박한 세상에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거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생에서 이 경화선사를 만나고 경화선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갈 수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죠. 경화가 탄생한 시기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오는 척불, 숭유 억불이죠. 숭유 억불로 인하여 우리 불교가 명맥마저 유지할 수 없었던 암울한 상황이었다. 그때 혜성같이 출현한 경화는 그야말로 꺼져가는 한국 불교의 희망이요 생명줄이었던 것이다. 말해두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부대중에게는 참으로 벅찬 희망이었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염원했던 민초들에게도 경화의 출현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큰 가르침이자 살아있는 생불이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말 그대로 경화선사 당시에 그 경화선사의 행동을 보면은 그게 살아있는 생불이죠. 지금 같으면 헐, 그런 게 먹혀 들어갔을 것 같지 않아요? 구한말의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인 근대선의 중흥조 경화성우는 만약 그의 출현이 없었다면 근대 선종은 참으로 없지 뭘 정막이고 나발이고. 그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에 보면은 그 써 있잖아요. 선을 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교를 하는 사람 또 전부 다 연불승으로, 연불이나 하고, 없었다면 근대 선종은 참으로 적막했을 것이며 교리에 의지한 사선과, 사선은 죽은 선이죠. 사구, 살아있는 구가 아니죠. 들이 얼마니 교리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죠. 불교의 맥맥을 이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한국 불교 선문의 사상적 골격과 선풍의 토대를 마련한 경허의 위대한 생애와 경허 선사상을 연구하여 오늘날 우리 화학들에게 소중한 가나선 수행의 지침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경허 선사를 연구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없어요. 깨달은 자가. 그래서 그나마 경허선사가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우리의 그 선이 살아나가지고 누가 경허의 제자들이, 경허 수월 해월 만공이라는 경허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그 밑으로 수많은 선승들을 길러내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까지. 그런데 일단 성철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우리 한국 불교는 급격히, 한국 선불교는 급격히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막차를 탄 게 우리 해암 스님 우선 계셨죠. 우리 해암 스님 계셨고, 또 경봉 스님이 또 이 통도사에 계셨고, 또 해인사에는 호랑이 성철 스님이 계셨고, 수덕사에는 또 우리 수덕사에 우리 해암 스님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들 이 기라성 같은 선승들이 계셔가지고 그 선의 맛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왜 자꾸 설정 스님을 노래요? 설정 스님을 놔야 된다는데 내가 못 놓는 이유는, 설정 스님한테 선이 가 있어. 설정 스님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왜 달라? 만나보면 알지. 그 법문하시는 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말 그대로 선에 물이 들어있어요. 딱 보면은 그냥 금방 안다니까. 이 스님이 선물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알 수 있다니까요. 설정 스님도 참 복조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업이 찌들찌들하게 많아. 천생의 어변이로다야. 그냥. 아이고 속상하죠.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합니까? 시대적 운명이고 나도 경선사 이거 하는데 줄을 쓴다는 게 설정 스님밖에 없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선을 좀 공부하고 선물을 먹으면 이게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리고 이 보면은 알아요.
과연 저 사람이 선을 얘기하는 게 선물을 먹었나 안 먹었나? 어? 뭐 선 좀 안다고 깜짝 되나 안 되나 그냥 한순간에 다 안다니까. 아는 걸 어쩌라고. 백말 짓거려봐야 소용없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 후학들에게 이 가나선에 경어선은 가나선의 정통 가나성자요. 정통 가나선. 경어선사는 전통 가나선자이면서 정통 가나선자. 정통 똑같아요. 가나선자예요. 왜? 화두 참고로 깨쳤잖아요. 화두로 깨쳐야 된다 하잖아요. 화두를 통하지 않은 깨치면 그 틀린 깨치면 그게 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통해서 깨쳐야 그게 확철대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확철대오가 나오지 않는 거는 화두를 간택할 만한 스승이 없어요. 누가 감히 화두를 간택해서 줘? 누가? 뭐셨지? 저 아래? 화두. 우리 때만 해도 성철 스님한테 화두 타러 간다 그러고 경봉 스님한테 화두 타러 간다 그러고 해암 스님한테 그냥 이 납자들이 찾아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무슨 화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화두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깨친 자가 줘야 돼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두를 타러 갈 수도 없고 누구도 화두를 자기가 이 깨친 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화두를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대학원 다닐 때 나도 해암 스님한테 화두를 몇 개를 했다니까요. 해암 스님도 정통 가나선자지요. 그나마 내가 해암 스님을 인정하는 거는 그 스님이 화두를 통해서 이거를 깨달음의 그걸로 인도했다는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지 내가 죽기 전에 시간이 남고 또 남는다면 해암 스님한테 그 공부한 과정과 또 그런 거를 해볼 생각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뭐 경어선사로도 충분해. 어쨌든 간에 이 화두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대중을 이끌고 대중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어야만 그 자가 진정한 선수행자고 선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화두를 탈 수도 없고 화두를 지도받을 수도 없고 이상한 그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에서 규봉종밀 선사의 선원제전집 도서라는 책을 공부를 했거든요. 한 학기에 강의를 들었는데 그거 하면서 이 규봉종밀 선사도 이렇게 화두가 사라지는 그러한 이러한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두가 사라져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승들이 해놓은 거. 그러니까 즉 우리 앞에 다녀간 수많은 선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식들이 공부한 어록을 가지고 내가 화두를 간택하고 내가 화두를 택해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춰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어선사 화두 몇 개를 했었었죠. 나중에 이 강의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정리해서 경어선사의 화두를 내가 할 거예요. 이 경어집을 통해서 경어집 속에 들어있는 경어선사의 화두를. 그러면은 두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나도 스승 없이 했어요. 저는 스승 없이 공부를 하다가 해암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지. 처음부터 해암 스님이 있어서 나 공부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마곡사 갔는데 어떤 스님이 깨쳤다고 하니까 네가 깨치냐 진짜 안 깨쳤냐를 알아보려면은 수석사에 가서 해암 스님을 만나라. 그래서 해암이라는 이름을 썩썩 적어가지고 그냥 설날 아침에 그냥 거기를 달려간 거야. 그래서 해암 스님을 설날 아침에 만났다니까요. 근데 만나자마자 준 그 화두가 뭐랬어요? 수미상.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암 스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됐죠. 정립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해암 스님도 가시고 성철 스님도 가시고 경봉 스님도 가시고 왕공 스님도 가시고 다 가셨어. 그래서 그거를 지도할 만한
그러한 이 선지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선 수행의 지침을 저는 대중에게 이 경어집을 통해서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강력합니다. 백년의 세월이지만 경어의 존재는 아직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우리 불교의 한국 불교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경어선사의 출생이나 출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세세한 언급조차도 사실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제가 100주년 기념 때 쓴 거랑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죠. 그죠? 2012년이고 지금은 23년, 24년, 10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걸 경어선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 지가 13년째니까. 이게 지금 13년째라니까요. 박사학위 받은 거는 8년인가? 9년째다. 박사학위는 9년째 됐고, 이거를 동국대에 들어가가지고 한 거는 박사학위는 2012년이니까 13년.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세한 언급조차도 미미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암흑에서 내가 맨 땅에서 헤엄치기라고 이걸 뚫고 들어온 거는 이 논문을 통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논문을 통해서 계속 이걸 하면서 내가 대중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제 발로 걸어들어야지 스스로 나를 알리고 경어를 알리기 위해서 그냥 깔고 뭉개고 계속 끊임없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 경어의 출생지에 관한 내용도 그동안 정확한 기록이 없어 여러 내용이 왜곡되어 왔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논자는 경어의 출생지와 출생연도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경어의 출생지와 출생연도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일단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출생지와 출생연도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갖고서는 소위 박사라고 쓰는 경어 박사가 된다는데 이것을 확답 짓지 않고서는 못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여기에 실려있는 지금 우리가 연구논문 13편 뿐이 아니라 그 이후로 몇 개를 더 발표를 해요. 조계사에서. 그때는 내가 박사 논문 따고 나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거 연구 논문 해가지고 이거 통과가 아니고 내가 조계사에서 발표를 막 해요. 계속. 내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그 한국불교학회에 내가 연구회원으로 들어가요. 뭐 몇십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내면 연구회원인데 그거 하면서 해마다 거기서 자유발표라는 게 있는데 자유발표를 통해서 조계사 역사기념관에 가서 내가 발표를 하죠.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좀 세상이 알려지면서 또 이제 그 조연 선생이 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조연 선생이 공로자지요. 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봉준에 대한 발표도 내가 2번인가 3번 해요. 그리고 이건 천장암에서 한 거죠. 천장암에서 대중을 향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직접. 그렇게 돼서 이제 좀 알려지지 그냥 논문만 써가지고는 누가 논문을 보나요?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논문만 써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발표를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이 역사기념관에서 자유발표라는 거를 한국불교학회에서 해준 거를 내가 몇 번을 발표를 하고 천장암에서 발표하고 또 우리가 경어연구소에서 또 발표를 하고 이래가지고 발표만도 한 10번 한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이것만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일단은 경어의 출생. 2장. 경어의 출생, 경어의 법명은 성. 아시죠? 성어는 깨친성, 법호는 경허, 빈가울. 빈가울 깨친성. 속성은 여산송씨. 초명은 동욱이. 아까 했죠. 그러니까 이 동자가 이게 문제가 있다. 우동리가 그거라니까요. 우동리 동자가 있잖아요. 헌종 19년 1849년 경어는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났다. 이거 지금 자동리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죠? 이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경어는 어린 시절 일찍이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자 몇 세? 8세. 어머니를 따라 경기도 광주 청계사
지금 현재 행정구역은 경기도 의왕시로 들어가서 8세에 그리 가고 태어는 8세에 어디로 나곡사로 출가를 하고 경호선사는 어머니가 전부 다 3남매를 데리고 올라와요. 서울로. 여기 청계사로. 개어로부터 삼위계를 수지하고 삭발염이하였다. 이게 1857년인데 이 1857년을 방아남 스님은 출생연도로 잡는 바람에 그냥 온 전체가 다 헷갈려요. 하지만 경어 부친 송두은 경어가 태어난 해에 죽었다는 설과 경어 3세, 8세, 9세 등이 여러 설들이 혼재하고 난무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경어 부친 송두옥이 경어가 태어난 해에 죽으면 전봉준하고 못 만나. 3세에도 못 만나. 8세죠. 8세. 경어선사가 8세면 누구지? 전봉준하고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2살이에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어디요? 그 옆에 동네에 봉상면 9mm로 이사 온 거는 10개월 때 이사를 와요. 그러니까 3살 때죠. 그러니까 8세에 죽었다는 경어선사가 8세 됐다는 말이 전봉준하고 6살 차이가 나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와서 한 2년 살아요. 전봉준 아버지랑 경어선사 아버지랑 같은 고향에서 바로 옆 동네니까. 그래서 경어선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 돌봐주고 전봉준 아버지 전창 이야기를 경어선사가 아버지처럼 모셔서 그 서간문 내용이 그 아버지처럼 그리움이 사무친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어선사 아버지는 8세에 돌아가시고 9세 때에 경어가 출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등의 여러 설들이 혼재에 난무하고 있지만 특히 경어가 출가를 감행한 9세 이전에 이미 경어의 속가형 태여 성원이 공주 마곡사로 출가를 해요. 미리. 8세 때. 그래서 경어의 출가도 부친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런저런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적어도 송두의 사망은 부득이 경어 9세 이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9세 때에 출가를 했으니까 8세 때에 송두이 사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하는데 그냥 엄청 진짜 놀라웠지만 경어선사에 대한 게 이렇게 많이 헷갈려 있고 이렇게 혼재해 있다는 것도 내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경어선사가 몇 세에 죽었나 아버지가 몇 살에 사망했는지도 모르겠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경어 출생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주 차동리로 명명되어 있어요. 에? 아들졌죠. 아니라니까. 부친 여산송씨 송두옥과 모친 밀양박씨 차남으로 출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차동리. 경어 출생지는 그동안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주 차동리로 명명되어 경어의 출생지는 현재까지도 다 차동리라고 돼요. 내가 연구할 때까지도 이미 차동리예요. 하지만 전주에 차동리라는 지명은 과거는 물론 현재도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의 행정구역상 경어가 태어난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군 차동리라고 돼 있죠. 그때는 전주가 군이었어요. 지금은 전주시죠. 경어에 관한 여러 책이나 논문에도 하나같이 전주 차동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전주 차동리라는 곳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를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고 전주 향토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전주에서 향토 문화를 연구하는데 차동리가 어디요? 이러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논자도 이것을 밝히려는 각고의 노력과 시간을 허비해 보았지만 결국 밝혀내지 못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게 없었다. 정말로 이 싸가지가 없는 게 제가 전주를 15번을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놈이 이름만 대면 아는데 말 안 해요. 경어선사 고향 그 생가가 여기라고 그러면서 100억을 내는 100억이래요. 거기가 웃기고 앉아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안 속아 넘어가니까 범진 스님을 통해서 범진 스님한테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하면서 꼬셔가지고 이게 100억이라고 경어선사 생가터라고 여기가. 그래서 스님 속지 마세요.
말 되는 소리를 해. 웃기고 앉아있는. 얘가 설정쌤한테도 말했어요. 어떤 놈이 만약에 그런 거 연락 오면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내가 다 발로 디뎌가지고 내가 직접 15번 내려가서 확인한 건데 거기 경호 고향은 없어요. 근데 그따위 행동을 하더라고. 나는 이제 무서우니까 나한테는 전화가 안 오고. 이름만 되면 짜르르 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엄청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 자동리는 못 찾았어. 그런데 여기가 가니까 그 누구지? 김태읍이 썼는데 우동리라고 나와요. 근데 이 우동리가 옆에 그 입구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탄식할 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자가 그 마을 동자야. 탄식할 우에 마을 동리 이렇게 된 문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가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우동리를 이렇게 탄식할 우자를 쓰는 것도 있고 그냥 어조사 우자를 쓰는 것도 있고 혼재해서 쓰고 있더라 이런 말이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 우동리도 또 마을 동자 동자를 쓴 것도 있고 동력동을 쓴 것도 있고 막 혼재해 있더라고요. 가니까 여러 가지를 막 다 뒤졌는데 어쨌든 우동리는 우동리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동자가 자동리에 이미 동자가 돼 있잖아. 동력 동자가.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는 경어선사의 이름이 동석이 동욱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흔한데 저렇게 고을동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 저기 속에서 이렇게 우동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한편으로는 더욱더 난 문제가 자동리 지명에 대한 한문 표기로 우동리 또는 우동리, 그냥 어조사 우동리, 탄식할 우동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마치 이거는 발음상의 혼란으로 인한 왼쪽 오른쪽을 연상케 하는 좌동리, 우동리로 잘못된 오류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또 현담이 자동으로 돌아간다 해서 또 자동리로 있어요. 각각 사용된 한자 표기 또한 제각각이라 더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 탄식할 우자 이거죠.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담의 자동리가 있어요. 현담스님 알죠? 수선에 수선에? 여기. 현담은 한문 표기를 아예 자동리로 또 다른 표기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담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 불가의 불문율로 되어 있는 출가자의 고향이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굳이 묻는 자에게 경어는 그의 호방한 성품으로 미루어 경어선사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간다 해서 그의 고향을 고지곳대로 일러줄 리가 만무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리라고 했다라고 현담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경어선사가 고향을 일러준 게 아니라 이 경어집은 경어스님은 단 한 글자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써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미 쓰려고 마음 먹어서 이미 다 된 건데 뭐 하려고 굳이 글씨로 남기냐 해서 절대로 써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남기고 있죠. 남기고 있으면서도 경어선사가 자기 고향이 자동리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만공스님이 어렴풋이 알아서 글씨를 써줬는데 이 자자가 어조사 우자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의 고향을 고지곳대로 하지만 문자는 나름대로 현담의 기술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동리라고 쓸 때는 그래도 이 만공스님이 뭔가를 알아서 넘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자는 리라는 지역 단위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용한 것이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경어선사 당시에는 이 자동리라고도 하지 않았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거를 진짜 엄청나게 연구를 했는데 경어선사가 살았던 그 저기 북한 삼수갑산도 도아리가 아니에요. 도화동이라고 하는데 도아리로 거기 경어선사 살 때는 했었죠. 그래서 이 리라는 단위는
일제 감정기인 1910년 이후에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경호선사 출가 당시에는 미라는 이런 명칭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우주현이라고 하더라고. 우주현. 그 우주현. 그때는 현이죠. 그죠? 현. 그래서 경호사 당시에는 무슨 꼴, 무슨 뭐 가마꼴, 숫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보통 골로 통하고 밤이 많으면 밤꼴, 그죠? 수술 그으면 숫꼴. 그래서 그 경호선사 고향도 내내 그렇게 돼 있어요. 내내. 그래서 그 근방에 뭐 리로 쓴 거기에는 지금 경호서 당시에는 리라고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마터가 있으면 가마꼴, 마을이 깊숙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꼴, 절이 있으면 절꼴. 경호선사 고향 거기에도 절꼴이 있을 때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갔대잖아요. 미륵불이 있으면 미륵꼴, 장승이 서 있으면 장승꼴, 빨래터가 있으면 빨래꼴.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마을 이름을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미 자동리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경호선사가 삼수감산으로 가시고 열반한 후에 만공이 1935년에 이 경호집을 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있는 이름이 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 1910년에 그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경호는 자신의 고향을 왜 하필 자동리로 표현했을까요? 이 또한 많은 의문점을 남기지만 한편으로는 논자 또한 현담의 기술대로 자동리로 표현함에 무게를 싣고 있어요. 자동리의 한자 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 리자도 아니죠. 자동의 이치대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자동리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옳지는 않죠. 불교의 심오한 진리가 그대로 배어 있음에 경호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표현하고도 남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자동리의 이치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주 자동리라든지 그곳이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 중간 지점이라고 말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완주군이에요. 거기가. 옛날에는 전주군이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경호선사가 살았던 고향은 우주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현담 스님이 엉뚱한 이 삼천포로 빠지는 것은 잘 나간다 했죠. 근데 뭐래요? 자동리가 현재의 전주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는데 경호선사는 덕진동에 살지 않았어요. 근데 또 이 현담이 그런 가능성을 비친 거는 그곳이 여산송씨의 집성촌이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많이 살던 주거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산송씨인 경호가 태어나 성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그 경호선사는 이름이 전주군일 뿐이지 거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자만동. 자만동 있다 그랬죠. 아까 물댈 자자에 찰 가득할 만자에 동자. 최근 가장 가능성 있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 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이라는 이름은 최근에 우리가 일제시대 지나고 쓴 거지 그때 누가 자만동이라고 합니까? 지금 자동리도 안 되는 판에 자동리도 안 되는 판에 무슨 우동리는 또 무슨 이 말이 돼야 안 돼.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또 다른 의견으로 자만동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자자도 자동리 자자도 아니에요. 바로 교동향교 근처에 아까 말했지만은 누구와 관계된 그 이성계와 관계된 이성계의 조상들과 관계된이죠. 쉽게 말하면 일설에는 자동리가 일제 강점기 이전 지명으로 현재는 전주시 교동마을 향교 근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도 있어요. 택도 없죠. 논자는 또한 이 교동향교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직접 다 가봤죠. 제가 다 가봤어요. 먼저 김태읍의 그래서 경호는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그에 붙인 송두옥이 대대 건송불벌 가문이라고 적고 있고 또한 한중강의 글에서도 경호가 사대부 전통의 집안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자만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대부가 살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경호에 붙인 송두옥이 가세가 넉넉한 만석군이었음도 현담의 글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으로 재산을 강제 빼앗겨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의 자동리라고 하는 교동행교 근처인 이곳은 뼈대 있는 가문의 사대부 전통의 집안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고, 지금도 전통 한옥이 줄부에게 들어선 양반 가문의 집성촌이기 때문에 경어의 고향임이 확실하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그곳이 오늘날의 어디인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확실치 않아서 저는 그거를 확답 지지 못했어요. 확답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만동도 안 되고, 현담이 말한 자동리도 안 되고, 또 그 우리 경어집에 쓴 자동리도 아니고, 예, 다만 이 김태읍이 쓴 우동리는 또 더더욱 아니고 자동리 우동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조사우 하나로 인해서 자동리 자자와 겹치면서 제가 의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우동리가 있을까 했는데 그냥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동리가 있더라고. 저의 실수죠. 그래서 여기 이 책을, 이 논문을 쓸 당시에는 그 우동리를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봉준 장군 나오면서 그 우동리가 내 눈에 들어와가지고 전봉준 장군의 그 어디요, 봉상군 구밀이와 똑같은 옆 동네라는 걸 알면서, 아, 이 경호선사가 우동리가 맞구나 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북바위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놀라움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전주에 15번을 다 포기하고 다시 이제 이 우동리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10번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제가 찾은 곳이 어디냐면 경로당을 찾게 돼요. 경로당을 찾아서 이렇게 어수룩한 흉내를 내면서 혹시 여기에 그 성인이 나오거나 큰 인물이 나오는 그런 그 뭐시가 있나요? 하니까 그냥 그 누워있던 노인들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있어. 어디요? 거북바위. 오 마이 갓. 그래서 이 경호선사 고향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김태읍이 우동리라고 말해준 게 고맙고, 근데 그냥 콧등에 방귀도 안 끼고 보지도 않다가 그냥 5년 만에 이거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어느 것도 확실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경어가 대대권성 문벌 가문의 천석거부의 양반 족속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보면 적어도 경어의 출생지는 교동 향교 근처로 대대로 양반 문벌 가문이 털을 잡고 털을 잡은 이곳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확실할 수 없었어요. 아이씨, 끊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 어디까지냐? 이걸 끝내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끝낼래. 오늘은 끝까지 끝낼 거야. 씨. 빨리. 네. 또한 경어의 수행체였던 천정함에서 올해 경어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경어 탄생지에 대한 추적을 하려는 새로운 노력의 일환으로 뜻을 같이 하는 경어의 화학들이 경어 스님과 반공 스님의 생가를 찾아 나서는 뜻깊은 행보를 결행했는데, 그곳에서 얻어낸 수학 역시 경어 생가터를 교동향교 근처로 지목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말만 그러는 거지. 또한 기관조사를 통해서도 경주시청문화 관광과 전주대학교 사학과 고전번역원,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향교 등 전주 지역의 관공서와 대학교, 박물관 등의 연구기관에 문의한 결과 교동 부근의 자동리라는 지명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어요. 없어요. 다만 자만동이라는 지역이 말이 안 되죠. 자만동과 자동리가 뭔 상관이야? 자만동을 자동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뻥이야 라고 한다. 지역조사의 수학물로는 전주 향교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있어요. 향교까지 다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향교까지 다 들어가서 그냥 저기에 대해 기도를 하고 진짜로만 힘들었어요. 근데 아니야. 이게 필이 오질 않아요. 향교도 들어가 봤고 향교의 북동편에 있는 교동에 위치해 있음도 지역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확인은 내가 다 했어요. 끝까지. 교동지역 중 오목대, 아까 말했죠. 오목대의 동편으로 위치한 산기슭에 자만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만동의 주민들을 방문하여 자동리라는 지명에 대해서 방문하는데 자동리가 존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주 1도 없었어요. 다만 현재 교동 인근의 경로당을 탐문해서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면은 좀 그런 게 걸리잖아요. 예, 못 들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전주 향교 인근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
전주 향교 대표 김춘원 씨, 고 김병희 박사, 흰물교신문 기자, 오초 황한우 전 원광대 동양대 동양학대학원 교수 등에 의해서 확인됐음을 밝히고 있다. 근데 자동이라는 건 없어요. 그동안 천정한 분도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다음에 성과를 있었으면 그 결과물 또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자만동을 자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해보면 경어의 생가 위치 추적 결과 전주 자동리는 향교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진과 동시에 자동리는 조선시대의 지명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없어요. 사실은 현재 전주시 교동에 포함된 자만동이라는 마을이 예전에 자동리로 확인되었음을 공식 기록화가 있으면 이것도 뻥이에요. 여기는 누구지? 허정스님의 그 팀들이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다는데 공식 기록은 없어요. 좀 더 확실한 경어의 생가인 자동리가 새롭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경어의 출생지 자동리는 교동항교 부근 전주시 자만동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이제 그 허정스님이 잠정적으로 밝혀낼 것이라는데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경어의 출생지의 언급은 여기서 마치고 그런 다음에 제가 2005년이 흐른 2017년에 다시 내려가서 이거를 조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쓸 2012년 당시에는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다음은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어 출생연도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그래서 다음이 이게 경어의 출생연도. 여기까지 하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이 바로 경어 출생연도예요.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한문을 다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웠게 한 마음의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